그럼 우리 하나씩 오답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텝 2 먼저. 여기서부터 이거 한번 볼게요. 44번부터 보자, 우리. 44번 보면 문제에서 삼각형 기역, 리을, 미음은 정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역, 니은, 디귿을 기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50도를 회전을 시켰대요. 자, 그랬을 때 각, 리을, 기역, 디귿 여기가, 그리고 각, 기역, 비읍, 디귿 여기가 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네요. 그쵸? 이거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얘 조금만 확대시켜서 이제 우리 문제 다 봤으니까 도형, 이게 최대네? 도형만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구하라고 한 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거든요. 그러면 50도로 돌렸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쪽까지 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사실 50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던 변이 여기서 기역, 미음까지 갔기 때문에 50도 회전했다고 해서. 근데 사실 이 문제 보니까 그거 조금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어디 삼각형이 눈에 들어왔냐면 우리가 여기 각 구하고 싶은 리을, 기역, 디귿 각과 기역, 비읍, 디귿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삼각형에 대한 지금 어쨌든 도형을 돌리거나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역, 비읍, 디귿으로 하는 요 삼각형 혹시 보여요? 요 삼각형을 우리가 그러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쵸? 그거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각 디귿은요. 사실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기역, 니은, 디귿에서 정삼각형의 한 각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알고 있다? 정삼각형은 한 각이 몇 도라는 걸? 60도라는 걸. 그럼 우리는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두 각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맞아요. 그래서 이 답은 120도가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체크하면서 여기 한 각이 60도라는 거 한번 그림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체크 다 했나요? 그러면 우리 46페이지에 선대칭 도형 찾는 거 조금만 더 볼게요. 46번의 선대칭 도형은 우리 이거 맨 처음에 이거 다 뭐라고 했지? 1번, 4번? 왜 하나도 안 지워지지? 음, 1번은 대칭축을 혹시 어디로 잡았어요? 선대칭 도형이면 대칭축 나와야 되는데. 혹시 어디로 나왔어? 아, 그렇게 나왔어? 이거 혹시 자 있어요? 자로 혹시 길이 한 번만 재볼래요? 지금 대칭축을 그렇게 잡으면 같아야 될 길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1.5에
거의 같네? 응? 같네? 어? 그럼 얘 1번도 맞겠다. 그러면 1번 우선 우리 맞다고 가정하고 넘어가자. 이거는 교재를 수정해야겠다. 그러면 얘 앞에도 수정해야 되는데 16이 그럼 1번하고 4번도 맞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친구 요렇게 우리가 대칭축 찾기로 했고 이 친구는 그럼 우리가 요렇게 대칭축 찾으면 되겠다? 찾은 거 있어요? 얘는 어떻게 그럼 대칭축이 생길까? 이렇게 그어놨죠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길이만큼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다르죠. 우리 근데 대응점하고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의 대응점은 이쪽에 존재해야 해요. 그러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얘는 대칭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2번 한 번만 볼게요. 2번은 대칭축을 요렇게 잡으면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게 되면서 얘는 대칭축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응점이 따로 존재하진 않죠? 그러면 대응점을 요렇게 이었을 때 길이 당연히 같겠죠? 그럼 당연히 대칭축 위에 있는 점도 요렇게 이었을 때도 길이가 당연히 두 개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선대칭 도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칭축 한 번만 그어 놓을게요. 근데 5번은 누가 봐도 아닌 거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47번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7번은 종이를 접어서 선을 그었고 그리고 그거를 잘라서 펼쳤나 봐. 자,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리을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종이를 접었다는 건 결국 같은 크기인 사각형이 뒤에 하나 더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를 내가 얘를 싹둑 잘랐대. 그럼 뒤에 같은 길이만큼 또 싹둑 잘리는 분명히 변이 존재해요. 걔를 펼쳤다는 말은 변, 기역, 니은과 변, 기역, 리을의 길이가 같다는 거겠네. 변의 길이가 두 개가 같아요. 우린 얘를 뭐라 불러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다 썼어요? 그럼 숙제교재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체크 후에 우리 다음 수업 때까지 숙제도 내줘야 되니까 숙제교재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우리 좀 전에 오답유사 볼 건데 그거 둘 다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보면서 뒤에 풀이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호담, 유사. 되겠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삼각형이고요. 이응은 변 기억 니은을 4등분한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여기서 니은 이응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혹시 알 수 있겠다. 맞아요. 왜냐면 4등분 했기 때문에 8cm를 4등분을 했죠. 그래서 여기 니은 이응의 설마 확대가 안 돼? 한 이 정도는? 문제가 보이긴 하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 이응의 길이가 2cm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해서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러면 니은에 대한 대응 점을 먼저 대충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응까지 갔을 때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일 거니까 한 이 정도의 니은에 대한 대응 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도 보자. 기억은 이응까지 요 방향으로 이만큼 더 가면 한 이 정도의 기억에 대한 대응점이 있다고 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디귿에 대한 대응점을 갈 건데, 디귿에 대한 대응점은 이 방향으로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 길이만큼 가면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니은 디귿도 연결해야 되고요. 디귿 기억도 연결해야 되고요. 기억 니은도 요렇게 연결을 하겠죠. 아마 이러한 모양을 가지는 점대칭 도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점대칭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자, 얘 같은 경우나 결국 뒤집어서 180도 돌려서 같은 거라서 얘를 한꺼번에 다 구하기보다는 한쪽에 있는 길이만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도형 위주로 볼 거고요. 그러면 같은 길이가 얼만큼 존재하냐면 여기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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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 개 길이가 어디에도 왼쪽에도 똑같이 존재해요. 왜냐면 이 길이가 니은 디귿에 대한 대응 변이니까요. 기억 디귿도 여기에 대한 대응 변이고요. 여기 바깥에 있는 니은 기억도 여기의 길이랑 같게 되죠. 그래서 바깥 테두리인 오른쪽에 있는 요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총 2세트가 존재하네. 이렇게 우리 접근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 한 변의 길이가 8cm, 8cm니까 우선은 16cm에 니은 기억의 길이가 궁금한데 이게 몇 cm일까? 맞아. 왜냐면 대응변의 길이 같으니까 2cm, 2cm. 그래서 총 4cm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4cm. 그러면은 한쪽에 20cm인데 그게 총 몇 개? 2개. 그래서 20cm 2개라서 얘 둘레는 40cm. 그래서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한쪽 구에서 곱하기 2로 해서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4cm라는 거 표시하면서 식 한 번만 적고 2번 옆에 있는 문제 하나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회전하는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디귿을 중심으로 기억, 니은, 디귿 45도 방향으로 돌렸어요. 우리 좀 전에 숙제책에서 봤던 부분은 사실 회전을 이용해서 구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이번에는 회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삼각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삼각형이라는 게 혹시 눈에 보이죠?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눈에 보여요. 그거 참고하면서 문제 볼게요. 자, 어쨌든 이 친구 회전해가지고 미음, 리을, 디귿이 됐대요. 자, 그러면은 45도 회전한 거 표시 제대로 해주어야 돼요. 자, 한마디로 기억에 있던 친구가 어디로 가게 된 거냐면 미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에 있던 변이 미음까지 움직인 요 각도 몇 도? 45도. 근데 얘가 45도라면 사실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몇 도라는 걸 자연스럽게 45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45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원래 니은에 있던 점이 45도 회전하면서 리을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여기 니은에 있는 각이 몇 도라는 것도 알 수 있냐면 35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회전한다고 해서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기억에 대한 각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접근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 혹시 뭐가 더 눈에 들어와요? 아, 음. 여기가 100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도라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80도라는 거 우리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회전을 했다라는 문제는 내가 회전한 각과 위치를 알면 이제 알 수도 있고 이제 그 회전을 하면서 결국 모양 크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라는 말도 같이 전해주고 싶어서 회전 문제가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우리 지난주 주간 테스트 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 유형들 좀 몇 개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뒷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문제 한번 볼 건데 원래 선생님이 3단원에 대한 유형을 보려고 했던 건데 페이지를 잘못 복사했더라고요. 그래도 배웠던 부분에 대한 심화 문제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2단원, 네. 이 문제, 맞죠? 그래서 우리 4번하고 5번 한꺼번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이에요. 자, 세 분수에 각각 기하 분수를 곱해가지고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분수 곱셈을 할 때는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니까요. 여기서 2분의 얘 21. 여기에 문제 같죠? 이 문제 맞죠?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수를 어쨌든 곱했대요. 이거를 계산했을 때 우린 자연수가 나올 거고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7분의 15에다가도 똑같은 분수를 곱해도 자연수가 되고 8분의 39에 네모분의 세모를 똑같이 곱해도 세 개 다 자연수가 나올 거래요. 근데 우리 자연수가 나오려면 누가 사라져야 되냐면 분모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분모가 사라져야 된다는 힌트를 잡으면서 보면 2가 누구랑 약분되면서 사라졌겠다. 세모랑 약분되면서 사라졌겠다. 그러면 세모는 2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는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고 7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8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모는 이 세 개 수를 가지고 있는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숫자가 당연히 커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세모는 2와 7과 8의 배수인데 요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배수여야 하니까 공배수여야 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네모 생각해 볼게요. 네모는 세모가 약분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기약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네모는 누가 약분을 시켜줘야 되냐? 21이 약분시켜줘야 되겠죠? 한마디로 네모는 21의 약수여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얘는 15의 약수여야 되고요. 얘는 39의 약수여야 해요. 자, 그렇게 정리를 또 하나 더 할 수 있네. 네모는 20이라고 15하고 39에 다 만족하는 약수. 그러니까 공약수여야 되겠죠? 뭐 공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세모, 공배수는 사실 끝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러면 네모분의 세모가 가장 작으려면 네모는 어떤 값이 와야 돼요? 최대한? 이 수 자체가 작으려면 분모는 최대한? 맞아요. 크게 와야 되고요. 분자는 최대한 작게 와야 돼요. 그러면은 세모는 우리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고요. 네모는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개의 공배수를 찾아야 돼요. 세 개를 한꺼번에 공배수를 찾으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세 개 한꺼번에 하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우리 만약에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나누라고 하면 얘랑 얘 둘 다 끼어있는 공약수로 나누죠? 근데 세 개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세 개는 요 세 개를 보고 한꺼번에 나눌 수 있는 우선 공약수를 찾아요. 혹시 있나요? 세 개를 한꺼번에 나눌 수 있는 약수. 맞아, 없어요. 세 개를 한꺼번에 찾는 건 없어요. 그럼 공배수를 찾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두 개만 나누어지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두 개만 나눠볼까? 뭘로 나눌 수 있냐면 2로 나눌 수 있죠. 얘 2라고 4라는 몫을 각각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얘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머지 생기죠? 얘는 나눌 수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 그냥 그대로 7이라고 적어도 좋아요. 공배수 구할 때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1과 7과 4를 보고 두 개 나눌 수 있는 걸 찾을 거예요. 혹시 있나요? 또 나눌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맨 처음에 3개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 다음에 2개 나눌 수 있으면 나눠요. 없어요? 그럼 끝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 최소 공배수 쭉 니은자로 다 곱하죠. 그럼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누구예요? 56. 자, 그 다음에 요 세 수를 또 공약수 찾아보도록 할게요. 20이라고 15하고 39를 우리 나눌 거예요. 자, 공배수를 나눌 때는요, 두 개만 나뉘어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공약수를 잡을 때는요, 다 들어있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것만 찾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나눌 수 있을까? 3으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누면 얘 목 7에 5에 13이에요. 혹시 더 나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누구? 그렇지. 그럼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각각 최대랑 최소를 가지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는 가장 작은 분수는 얼마냐면 3분의 56이 되죠. 근데 이게 가분수니까 대분수로만 바꿔줍시다. 그러면 18과 3분의 2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분수 18과 3분의 2. 뭐 혹은 가분수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이 한 번만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참고로 이 유형은 중학교 과정에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 썼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5번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직사각형 가운데 한 점을 이어가지고 마름모랑 직사각형이랑 번갈아 가면서 우리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게 좀 지워진다. 자, 색칠이 두 군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한번 각각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전체 사각형에서 가운데 점을 이어서 맞는 마름모는 넓이가 원래 사각형의 몇 배일까? 조금 간단하게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딱 가운데 점을 콕콕 찍어가지고 이어서 만들었어. 이 안에 있는 마름모랑 밖에 있는 직사각형이랑 넓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2배인 거 이해돼요? 왜냐면은 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가정하에 얘 길이가 크기 똑같을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안에 있는 마름모가 전체 직사각형의 절반이에요. 그 중에 얘는 전체 사각형의 결국 얼만큼인 거야? 8분의 1이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 사각형 1번으로 가고 안에 있는 사각형 2번으로 가서 나눠서 계산할게요. 자, 그럼 1번의 넓이 먼저 생각해보자. 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얼만큼을 가지고 올 거냐면 미안해. 못 들었어. 뭐라고? 맞아요. 8분의 1. 전체 8개 중에 하나 가지고 올 거니까요. 이 계산까지 해버릴까요? 그러면 3분의 8 곱하기 4분의 5에
8분의 1 곱할 거고요. 그러면은 얘 8하고 8 약분되고 더 약분되는 거 없네. 그럼 계산하게 되면 12분의 5 제곱센티미터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2번이에요.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요. 자, 그럼 차분히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안에 있는 네모를 알기 위해서 요 바깥쪽에 있는 마름모에서부터 계속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마름모 생각하면 원래 사각형 넓이에 얼만큼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절반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바깥쪽에 있는 마름모. 근데 이거에 또 얼만큼을 가지고 와야? 절반을 가지고 와야 또 사각형이 되겠죠? 이 넓이에 또 절반 가지고 와요. 우리 이 넓이 여기 있는 사각형이에요. 또 이 넓이에 또 절반을 들고 와야 되겠네. 그럼 이 넓이에 또 절반 들고 올 거고요. 그러면은 요 넓이가 여기 있는 마름모였으니까요. 그거에 또 절반 들고 와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 또 절반을 구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2번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계산합시다. 그럼 3분의 8 곱하기 4분의 5고요. 여기 뒤에 있는 2분의 1 4번 곱한 거. 2, 4, 2, 8이 16. 그래서 16분의 1로 그냥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그럼 얘 8로 약분하면 얘 우선 2 남고 여기 더 약분 안 되네. 그럼 정리하면 24분의 5 제곱센티미터네요. 그쵸? 자, 1번에서는 12분의 5, 2번에서는 24분의 5.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해야 되겠죠? 24로 통분할게요. 24분의 10제곱.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답은 24분의 15제곱센티미터인데 얘 약분되네요. 기하분수로 항상 나타내야 되니까 3으로 나눌게요. 그럼 8분의 5제곱센티미터 나오겠다. 이해가 좀 될까요? 자, 그러면 그 프린트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게요. 프린트랑은 대충 적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3단원 디딤돌에서 오답이 2개인가 있었는데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거 한번 고치는 거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 이거 얘 우리 무조건 가운데로 찍으면 안 되고 꼭 선생님이 그 전문지에 써놓기는 했지만 대응점 2개를 연결해서 만나는 점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대응점 2개 한 번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했나요? 맞아요. 이거 바로 체크해줄게. 손 조심. 그리고 뒤로 요거 하나 볼 건데 이거 우리 좀 전에 봤던 분들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풀어볼까? 이거 풀고 답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근데 안 추워? 아 진짜? 바람이 완전 직방인데? 근데 진짜 추우면 얘기해야 돼. 알겠지?
얼마 나왔어요? 30? 40? 맞아요. 그거는 또 나중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4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은 소수의 곱셈이에요. 우리 숫자 곱셈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4단원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크게 소수를 곱할 때 소수랑 자연수랑 곱해볼 거고요. 소수랑 소수랑 곱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원리로 우리가 소수 곱셈을 이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곱하기는 사실 왜 나왔냐면 더하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0.2 곱하기 0.3 요 하나로 그냥 무슨 예시 쭉 갈게요. 두 개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0.1을 사실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3번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1을 3번 더하게 됐을 때 우리는 0.6이라는 값을 알 수 있죠. 사실 더 편하려고 곱하기가 나왔는데 다시 더하기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를 또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요. 개수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0.2 곱하기 3이 나오는데 요게 0.1이 몇 개란 소리야? 0.1이 2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2개씩 세묶음이면 총 몇 개를 뜻하는 거네? 6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0.1이 6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0.6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개수로도 구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분수의 곱셈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0.2는 분수로 곱해서 10분의 2. 원래는 약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결국 나중에 값을 소수로 바꿀 거라 이 여기에 소수로 바꿔주는 10 이거 그대로 우선 줄게요. 약분하지 않고 분자로 올려서 계산을 하면 10분의 6. 그래서 여기는 소수 파트니까 나름 마지막 답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0.6이라고 우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소수의 곱셈을 하는데 분수의 곱셈으로 푸세요 라고 하면 약분하지 않고 그냥 분자로 올려서 그냥 계산만 해주세요. 근데 평소에 원래 우리가 문제 풀 땐 약분이 생활화되긴 해야 돼요. 약분이 습관 들긴 해야 됩니다. 예외는 딱 여기서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굳이 또 분수로 바꾸고 개수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풀 거냐면 자연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소수점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숫자랑 곱하지는 않아요. 점이랑 6이랑 곱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숫자가 보이는 자연수의 곱으로 먼저 다가갈 거고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 6이라는 값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소수점이 생겼다는 건 결국 얘네들이 배수로 10배, 100배, 1000배 혹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 이렇게 움직이는 거일 거야. 그러면은 2에서 0.2로 갔을 때 몇 배가 됐다라는 걸 10분의 1배가 됐다라는 걸 알면 얘는 똑같으니까 답도 똑같이 어떻게? 10분의 1배만큼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었던 원래 수가 10분의 1배 돼서 0.6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이 말은 결국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수의 개수만큼 답도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로 셈으로 계산하기 요거 결국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곱셈처럼 곱셈하는데 근데 소수 개수만큼 맞춰서 우리가 0 찍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문제 몇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 앞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95페이지에 그럼 1번으로 우리가 유형 간단하게 한 번 더 평소 이제 뒤에 문제 풀면 요 방법 잘 안 쓸 테니까 이거 1번 한번 같이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덧셈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0.6 곱하기 3이에요. 0.6을 몇 번?
3번 더해주세요. 0.6 3번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1.8. 개수로도 생각해 볼게요. 자, 0.6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0.1이 몇 개? 6개. 근데 그걸 몇 묶음? 곱하기 3이라 세 묶음 가지고 오세요. 그 말은 0.1이 총 몇 개란 소리네? 18개란 소리네.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아래 분수의 곱셈까지 또 한번 해볼게요. 자, 0.6을 분수로 바꾸게 되면 얼마라는 걸 10분의 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약분하지 않고 우리는 분자 올려서 계산해서 10분의 18이라고 계산하면서 마지막 답 소수로만 바꿔주자. 1.8이라고 우리가 빈칸 채울 수 있겠죠. 1번 보면서 우리 7번도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7번은 우리가 앞에서 안 봤던 어림에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0.51 곱하기 5는 0.5와 5의 곱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올림, 버림, 반올림이죠. 여기서 우리가 쓰는 어림은 반올림으로서 가까운 수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0.5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0.5에 가까워요? 0.6에 가까워요? 0.5. 한마디로 얘 누구로 어림하자? 0.5로 어림하자. 그럼 0.5랑 5의 곱으로 어림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0.79 곱하기 6을 이제 어림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어림해서 계산하면 사실 얘는 어림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네. 자연수로 다가가고 있네. 그러면은 79 곱하기 6이 480 정도 나오나 봐요. 대략. 그러면은 답이 48 정도로 나올까요? 그러면 맞아요. 왜냐면 소수가 사실 두 자리니까요. 그래서 두 자리 맞춰서 찍어주면 48이 아니라 여기 아래에 4.8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설명이 바르지 않습니다. 요 1번에서 그러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0.51 곱하기 5 하면서 우리가 얘 0.5 곱하기 5로 어림하잖아요. 이 어림에서 계산하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5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문제는 얘 2.5보다 클까 작을까? 맞아요. 커요. 왜냐면 0.5이라고 0.5 둘 중에서는 0.51이 더 크니까요. 당연히 이 값보다 똑같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거 크다 작다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림했을 때 작은 수로 어림했는지 큰 수로 어림했는지에 따라서 값 달라집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요. 이제 계속 쭉쭉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냐면 숫자가 그냥 살짝 커졌을 뿐. 자, 앞에 자연수가 붙어도 푸는 방법이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앞에 개념 안 보고 바로 문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보자. 뒤에 97페이지로 봐서 우리 계속 빈칸 채우면서 여러 가지 푸는 방법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가 커져도 똑같습니다. 2.1 곱하기 2예요. 2.1을 몇 번? 2번 더해주세요. 더하게 되면 얼마거든요? 4.2거든요. 자, 2.1이라는 친구는 0.1이 몇 개 있냐면 21개를 몇 묶음? 두 묶음. 그러면 결국 몇 개란 소리냐면 42개. 그럼 0.1이 42개면 얼마? 4.2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수의 곱셈, 2.1은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2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런 게 계산을 하게 되면 10분의 42. 그래서 소수로 바꾸면, 아이고, 4.2. 3번 하나 봐볼까? 3번은 얘는 뭐 어떻게 지금 풀고 있는 거냐면, 자연수랑 소수랑 나눠서 풀겠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1.6이라는 친구는 1과 0.6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1과 0.6으로 쪼개서 곱하기 3을 할 거란 소리고, 그럼 이 곱하기 3은 1에도 영향을 주고 0.6에도 영향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1 곱하기 3이니까 결국 그 말은 1, 3개.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0.6에도 영향을 주면 0.6이 몇 개? 3개. 그럼 얘는 1.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해서 얼마라는 거? 4.8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4.8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뒤로 쭉 갑시다. 99페이지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릴게요. 3번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앞에 자연수랑 소수가 바뀌어요. 바뀐다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바로 이것도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1번으로 봅시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하랍니다. 자, 여기서는 2 곱하기 0.9예요. 0.9 분수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9. 자연수는 어쨌든 분자로 올리기 때문에 18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소수로 바꾸면 1.8이죠. 원래 우리는 자연수 곱셈처럼 풀 거예요. 그래서 2구 18이라는 거 아는데요. 2는 똑같은데 9가 10분의 1배 됐어요. 그러면 답도 똑같이 10분의 1배 해서 1.8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없네요. 바로 넘어갈까요? 개념사도 똑같아요. 숫자가 그냥 좀 더 커졌을 뿐. 그래서 1번으로 바로 봅시다. 한마디로 지금 똑같은 내용 지금 4개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번으로 볼까요? 자, 분수의 곱셈 풀 거고요. 4 곱하기 2.8. 다 떨어뜨린다, 다 떨어뜨려. 자, 4에 2.8 곱하면 얘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28로 바꿀 수 있죠? 분자로 올려서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112? 그러면은 얘 소수로 바꾸면은 11.2. 자연수 곱셈으로도 갈까요? 4 곱하기 28로 생각하면은 우리 요거 110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28이 2.8로 10분의 1배. 그러면 답도 똑같이 10분의 1배. 그러면 11.2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같이 봅시다.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에서 보면은 6 곱하기 3.1에서 3.1은 3에 가까움으로. 우선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얘 3으로 어림에서 문제 풀면 결과는 약 18입니다. 이거 맞다고 해도 될까? 그럼 우선 이 답은 18보다 클까 작을까? 맞아. 18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8 곱하기 3.74는 8 곱하기 374에서 몇 배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네. 10분의 1배 하면 될까요? 그럼 몇 분의? 맞아, 100분의. 그래서 10분의 1배 그어놓고 100분의 1배로 바꾸도록 할게요. 왜냐면 소수가 두 자리니까. 그래서 우선은 니은이 잘못됐고요. 디귿 볼게요. 5 곱하기 2.4는요. 2.4를 5번 더해서 구한다. 맞을까요? 네.
이거 결국 2.4가 5개라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건 니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연수랑 소수랑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소수 곱하기 소수 하기 전에 자연수 관련된 문제들만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101페이지까지 안 푼 거 한 번만 문제 풀어볼게요.
좋아요. 그럼 한 번만 제출해 줄까요? 곧 계약하는 기분이 어때? 좋아, 싫어? 그래도 친구들 만나니까 좋지 않아? 그러니까 하긴 학교 가는 게 더 싫긴 하지? 방학 때 좀 많이 논 것 같아? 그래도 좀 늦게 일어나니까 좋지 않아? 그치? 방학하면 뭐가 제일 좋아? 역시. 헉! 그래도 방학 때 일찍 일어나? 더 안 자고? 그럼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 여섯 시 반? 그렇게 일찍 일어나? 그래서 저녁에 안 하고 일어나서 하는구나. 방학 때는? 응. 오, 10시 반? 일찍 일어나는데?
자는데 7시 반에 일어나? 7시 반에 일어나면 뭐 해? 뭐 하고 놀아? 무슨 게임해?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 핸드폰? 헉, 무슨 게임? 비밀이야? 그런 거 말하기 민망해? 무슨 선생님, 진짜 동생이 하자는 거 같이 해주는 거야? 멋있다. 동생은 몇 살이야? 10살? 2살 차이. 안 싸워, 둘이? 남동생이야,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선생님, 그러면 막 안 대들어? 누나 하지 마! 이러면서? 진짜? 엄청 착한 동생이네. 착한 건 아니야? 무료게 힘으로 아직 누나를 못 이기는구나. 어떡해? 조금 더 커서 승아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이제 대드는 거 아니야? 어떡해? 엄마는 움직이지.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를 불러야지. 엄마, 얘가! 이러면서. 일러야지. 그래도 동생이랑 사이 좋다. 선생님은 맨날 형제나 남매나 뭐 자매도 그렇고 막 어때? 막 오빠 어때? 뭐 동생이랑 어때? 맨날 싸워. 너무 싫어요. 이러는데 그래도 아직 승아는 이길 수 있구나.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응. 체격이 살짝 비슷해? 진짜? 근데 누르면 그럼 어떡해? 깔아놓으면 또 엄마 불러? 엄마! 하면 안 되는 곳을 찾아야 아하, 그치. 생명은 소중하니까. 동생이랑 싸우면 뭘로 많이 싸워?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많이 싸우긴 하겠지? 선생님이 제가 동생한테 차갑게 되는 물에 들어가고 서운해. 서운해. 그래가지고 틱틱하면서 싸우는구나. 승아가 MBTI가 MBTI 혹시 알아? 승아 거? 선생님 맞춰볼게. 승아가 IS 이거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ISTJ? 몇 개 틀려? 다 틀려, 설마? 뭐야? 하나가 다 틀렸어? 진짜? 3개나 틀렸단 말이야. 그럼 다 틀린 거잖아, 거의.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더. ISTJ에서 3개가 틀렸어? 그러면 이게 맞은 거는 우영이고 다른 세 개가 걸려있는 거. 아, 진짜? 기다려봐. 그러면은 우선 최근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이랬는데 그 하나를 또 틀리는 거 아니야? 뭔가 승아야 S일 것 같은. 승아가 2야? 그러면 ENTP? 맞아? 진짜? 승아 수업 시간 엄청 조용해가지고 완전 아이일 줄 알았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그래도 공부만 하면은 너무 심심하잖아. 그러지 않아? 아니야? 멋있다. 6학년 언니는 저번에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막 얘기해주다가 30분을 혼자서 막 수다 떨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있었던 일, 오빠랑 있었던 일, 이제 좋아하는 취미,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30분을 놀아가지고. 그때 언니는 숙제 왕창 들고 갔었거든. 숙제 왕창 들고 갔어. 그래서 승아는 엄청 열심히 조용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이일 줄 알았는데 이었다니. 나중에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도 돼. 공부만 하면 2시간 동안 공부만 하면 또 힘들잖아. 그러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 우선은 소수 곱하기 소수도 한번 할 거라서 여기 뒤에 개념 3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3개 하고 유형하면 아마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 곱하기 소수는요, 똑같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자연수로 접근을 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앞에 있는 것도 소수고 뒤에 있는 것도 소수라서 이러다 부시겠는데? 오늘만 지금 3번 떨어뜨렸지, 나 이거. 그치? 이거 분명히 잘 된다고 두는데 왜 자꾸 떨어질까? 가까이 앉아야겠어. 자, 그래서 얘도 분수로 바꾸고 얘도 분수로 바꾸면서 10 곱하기 10, 그래서 분모가 100으로 바뀌는 차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분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약분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100분의 24, 그래서 소수 2자리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0.24가 돼요. 그래서 소수 한 자리랑 소수 한 자리랑 곱하게 되면 소수가 2자리가 생기더라. 이렇게 원리가 시작되기 시작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수 곱셈으로 가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 곱하기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뭔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별거 없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 0.6에 0.4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6에서 0.6이 되면서 몇 배가 됐냐면 0.1배가 됐죠. 근데 4도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4가 똑같이 0.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0.1배, 뒤에서 0.1배 됐던 친구를 사실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곱하고 싶어요. 0.1이랑 0.1이랑 곱하게 되면 결국 몇 배가 돼버리냐면 0.01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답이 24에 0.01배, 0.24예요. 요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를 똑같이 곱하고 나서 소수 자리만큼을 어떻게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우리가 답에 맞춰서 소수 자리 쓸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1번에 있는 아래 빈 칸 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9에 0.8 곱할 거예요. 분수로 가게 되면 100분의 9에서 110분의 8을 곱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약분 없이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1000분의 7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 소수 3자리예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한 칸 비워놓으면서 0.072 소수 세 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사실상 자연수의 곱셈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98에 72인 상황에서 0.09가 됐다는 건 100분의 1배가 됐다는 거죠. 8에서 0.8이 됐다는 건 10분의 1배가 됐다는 거니까 100분의 1배랑 10분의 1배를 어떻게 해줘라? 우리 그치 곱하라고 계속 되어 있죠. 곱하게 되면 1000분의 1배예요. 그러니까 답이 0.072가 되더라. 요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04페이지에 있는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냥 숫자 키워서 하는 거라서 똑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에 1.4 곱할 거예요. 자, 분수의 곱셈으로 넘어가게 되면 3.1은 10분의 31, 1.4는 10분의 14. 약분하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하게 되면 31에 14 곱하죠. 1은 4, 4, 32. 1 곱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계산하게 되면 4, 3, 4. 그래서 얘 계산하면 434가 나오네. 내 소수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4.34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요거 자연수의 곱셈으로 생각하면 똑같죠? 어쨌든 얘 곱하면 433인데요. 앞에 있는 수 10분의 1배, 뒤에 있는 애도 10분의 1배. 얘네들 곱하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100분의 1배. 그러니까 답은 소수 두 자리 4.34. 이렇게 빈칸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 곱하기 소수 할 때는 똑같이 자연수 하되 앞에 있는 소수 자리와 뒤에 있는 소수 자리를 더해서 답에 있는 소수 자리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소수점 위치를 계속 이제 우리가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자, 10배, 100배, 1000배를 하게 되면 점점 숫자가 커지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소수 자리 소수를 키우는 방법은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만큼 옮겨줄 거냐면 0의 개수만큼 옮길 거예요. 10배 해주세요 라는 말은 이 소수점을 오른쪽 한 칸, 100배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0.25에서 오른쪽 두 칸으로 가게 되면 5 뒤에 점이 찍혀요. 그쵸? 그러면 얘 답이 25점으로 찍힐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사실 점 앞에 있는 애들은 누굴 뜻하냐면 자연수를 뜻해요. 우리 자연수 쓸 때 뒤에다 소수점 안 쓰죠. 그래서 소수점으로 끝나면은 답을 쓸 때는 소수점 생략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연수처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3칸 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0.25에서는 하나, 둘, 셋 숫자가 없는데 어쨌든 3칸은 가야 돼요. 그럼 이 칸이 비어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로? 0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 채워서 보면은 250점이겠지만 점은 생략해서 250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숫자 앞에 1 하나에 붙여놓고 0 개수만큼 움직이는 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 소수로 바꾸면 0.1배, 0.01배, 0.001배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숫자를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은 소수점을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얼만큼 움직일 거냐면 소수의 자리만큼 움직일 거예요. 여기는 소수 한 자리죠? 소수 두 자리죠? 소수 세 자리죠? 요 자리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겨주면 돼요. 여기서 270이기는 한데 지금 사실상 270은 소수 자리가 안 보여요. 소수점이. 숨어 있어. 어디에 숨어 있을까?
272라고 하는 애는 뭐 움직이라고 했는데 점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어디에 숨어 있을까? 맞아요.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하면 0 뒤에 숨어 있는 소수점 꺼내서 왼쪽으로 0.1배 움직여주세요. 그러면은 7하고 0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27.0이기는 한데요. 소수점 뒤에 0은 우리 어떻게 해버려? 생략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27이라고 쓰면 돼요. 소수점 뒤에 0 생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여기서 0.01배를 한다는 건 결국 또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 요렇게 소수점이 오는데 소수점 뒤에 0은 생략하죠? 2.7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숫자가 점점 커지면 오른쪽, 점점 작아지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뒤로 문제 몇 개 보도록 할게요. 그냥 1번으로 우선은 기본부터 볼까요? 자, 0.37에 10배 할 거예요. 어때요? 숫자가 커지니까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그래서 오른쪽 한 칸 올려주면 3과 7 사이에 점 찍혀요. 그래서 3.72. 두 번째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 몇 칸? 두 칸. 소수점 두 칸 움직이면 7과 2 사이에 찍히는 37.2.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겠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372. 원래 뒤에 점 찍히지만 찍지는 않습니다. 0.1배예요.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갈 건데 점이 없어. 어디에 있다? 7 뒤에 있다. 7 뒤에 있던 소수점 사이여서 왼쪽으로 한 칸 4.7 되고요. 0.01은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0.47. 0.001은 그렇지. 0.047 나오게 되더라.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7번 같은 것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7번에서 니은은 기억에 몇 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계산을 해가지고 구하라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것을 봤을 때 봐야 돼요. 왜냐면 숫자가 28 혹은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말은 계산하지 말고 자릿수 보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누구를 움직여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잘 봐야 돼서 니은은 기억에 몇 배예요 라는 말 그대로 식을 쓸 거예요. 그럼 니은부터 나와야 되겠죠? 니은은 뭐라 돼 있냐면 2.8의 5배. 이게 니은이에요. 니은은 기억 0.028의 50배.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에 몇 배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를 움직여서 나는 2.8 곱하기 5를 만들고 싶어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갈까요? 얘 숫자만 남길게요. 28 곱하기 5에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 0.1배 해주면 돼요. 자, 얘 28에 몇 배 해야 되거든? 1000분의 1배 이거 여기다 5라 써가지고 얘도 5만 쓸게요. 5에 10배죠? 곱하기 뭔지 모르겠어요. 네모. 그러면 똑같은 거는 우선 우리가 제외하자. 28 똑같으니까 생각하지 않을게요. 5 똑같으니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1000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네모를 해서 10분의 1을 만들어야 돼요. 1000분의 1하고 10하고 계산하면 우리가 뭐라는 걸 아냐면 100분의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100분의 1에 네모를 곱해서 우리는 왼쪽 10분의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배? 10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쭉 넘어가서 유형으로 바로 볼까요? 유형의 1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안 그러면 숙제가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 오늘은 진도를 조금만 나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방금 풀었던 그냥 7까지 그냥 문제 풀자. 107페이지까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어차피 여기 4단원이 분량이 좀 많았던 터라서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107페이지까지 우선 문제 풀게요. 아이고.
승아, 혹시 몇 문제 남았어요? 뒤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풀고 있는 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자.